자, 안녕하세요. 바로 보는 부동산 김 소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달 중순이죠. 6월 15일자로 국토부가 평택 지제역 일대를 컴팩트 시티 조성으로 공공으로 개발하겠다라는 발표가 나면서 현장 분위기가 아주 사뭇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평택 지제역 공공개발 과연 호재인가 악재인가라는 영상을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고 또 제 중개 업무가 어려워질 정도로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은 그래서 현장 분위기도 알려드리고 우리 토지주들이 공공수용이 됐을 때의 향후 대응 방안 또는 우리 어떤 보상을 받는지 이런 부분들 많이 궁금해 하셨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에 다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현장 분위기와 어떤 개발에 대한 우리가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세금 뭐 양도세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현장에 우리 토지주들이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빠르게 한번 소식을 전해 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제 발표에 따르면은 내년에 지구 지정을 하고 26, 7년부터 건설을 시작해서 30년부터 분양 입주까지 되겠다. 이렇게 7, 8년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국토부의 긴급 발표에 따르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환지가 아니라 공공개발의 강제 수용이라고 봤을 때 우리 토지주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서너 가지로 축약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택지 개발 지구 내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이 계시죠. 여기서 거주라고 하면 집이 있고 전입신고가 돼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단독주택이나 점포를 지을 수 있는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이주자 택지를 일단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입신고가 돼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집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좋은 보상의 조건이 이주자 택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협의 양도인 택지입니다. 협의 양도인 택지.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신규 택지 주민 공납 1년 전 토지 수요자에게만 협의 양도인 택지를 준다. 이 얘기는 이주자 택지는 건물이 있고 전입을 해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상가주택지를 주겠다라는 얘기고 땅만 있고 부재지주 땅만 있고 나대지나 땅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협의 양도 택지라고 해서 상가주택은 아니고 주택만 지을 수 있는 땅을 협의해서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협의 양도인 택지의 조건이 된다고 하면 뭐 추첨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자, 두 번째로 이주자 택지 다음으로는 협의 양도인 택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다. 자, 이런 두 번째 말씀이고요. 또 거기에 이제 임차인들이죠. 살고 있는 임차인들은 임차인들은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우선 분양권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생활대책용지 그래서 신도시나 택지개발 예정 지구를 공공개발을 할 때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거나 예, 이제 주택의 임차가 아닙니다. 영업을 하고 있거나 농축산업의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생활대책용지라 그래서 상가용지 우선 분양권을 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상가 일명 딱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공공개발로 인해서 토지주들이 폭탄 맞았고 한지 개발이 안 돼서 보상이 굉장히 낮아질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 낮아지는 보상은 이 네 가지 형태로 나눠진다. 이주자 택지, 협의 양도인 택지, 그 다음에 세입자를 위한 국민임대주택 또는 영업하시는 분들, 농축산업의 종사자분들께는 생활대책용지 이렇게 네 가지로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보상 협의를 하기까지는 우리가 일단 먼저 싸워야 되는데요.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런데 우리가 행정소송을 걸어서 이 보상이 싫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기 싫다라고 하면
그런 행정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또는 감정평가, 뭐 LH나 이런 데에서 감정평가해서 이 정도 수준에서 평당 가격을 매겨서 협의자 택지든 이주자 택지든 주겠다.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 때에는 우리 토지주들이 변호사를 사고 우리 토지주들이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서 우리가 감평을 통해서 우리가 보상가를 협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주들이 모임도 가져야 되고 비대위도 만들고 연합도 만들고 이런 체제를 만들어서 변호사도 사고 또 우리끼리 모임을 해서 시위도 하고 하면서 보상가를 높이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투입이 된다든지 토지 수용위원회에 제소를 걸어서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의 불만을 좀 더 값어치 있게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과정도 거쳐야 되는 것이 현재 현장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토지주들은 이미 비대위원회 또는 1, 2, 3, 4 구역 해가지고 구역별로 이장단, 통장, 그 다음에 우리 지주연합연대 비대위원회 이런 것들이 이미 생겨서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주말마다 벌써 모임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프랜카드가 이미 설치가 돼서 시장이나 아니면 시청, 그 다음에 국토부에 우리가 어떻게 항의 서한을 보내고 이런 것들을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는 것처럼 지제역세권 지주연대연합 187명이 지금 단체 카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제역세권 비대위 해서 60명이 단체 카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제역세권은 1, 2, 3, 4 구역별로 구역별 단체 모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토지주 연합 이렇게 결성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랜카드도 지금 걸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지는데요. 어떤 프랜카드를 걸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총연합회에서 프랜카드를 설치해서 걸은 영상입니다. 공공개발이 웬 말이냐? 정말 웬 말이죠? 우리가 대장동이냐? 자, 환지개발 약속하고 강제수용 웬 말이냐? 평택시장 각성해라. 자, 평택시장만 생각하면 짜증이 납니다. 평택시에서는 공공으로 민간 환지 조합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용역까지 주고 진행이 되던 상황에서 국토부에게 단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강제 수용에 오히려 약속을 하고 평택시장이 평택 토지주, 평택 시민에게 오히려 땅을 뺏어가게 만든 그런 장본인의 역할을 한 것이 평택시입니다. 평택시장이고 그래서 시장이 왜 이런 행태를 했는지 정말 우리 평택 시민, 평택 토지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사례인데요. 그 내막이 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공정과 상식 운운하며 현 정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제 수용 웬 말이냐.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 주민의견 청취해서 민간개발 추진해라.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사전협의 없이 지주재산 강탈하냐. 국토부 공공개발 목숨 걸고 절대 반대한다. 자, 지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가가 나서서 하겠다는 사업을 무작정 저지하고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미 평택 지제역세권은 지주들이 연합을 해서 조합이 결성을 되고 추진위가 이미 결성이 돼서 시청과 함께 환지 민간 개발을 하고 있던 중인데 그것을 국가의 힘으로 중간에 나서서 뺏어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애초에 토지주들의 움직임도 없었고 환지 개발에 약속도 없었던 토지를 국가가 나서서 공공개발하겠다고 하면 토지주들도 어쩌면 국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서로 의견을 수렴하고 서로 합일점을 찾아서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제역 같은 경우에는 환지 개발에 대한 용역이 그 다음에 추진이 진행이 시청과 되고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갑자기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뺏어간다고 발표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내년 봄에 지구 지정을 해서 7년 이내에 개발을 끝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법한 그런 얘기이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또한 우리 그 전문가들, 우리 동영상이나 또 이렇게 뭐 박사나 그다음에 국가 지역 발전 전문가들과의 우리가 상담을 해보면 이 평택시의 공급이 굉장히 많다. 삼성 특수 지역이긴 하지만 평택시에 이렇게 공공 개발이 됐든 민간 개발이 됐든 이미 아파트가 됐든 공급이 넘치고 미분양이 넘쳐나는 이 지역에 빠른 시간 내에 또 공공개발로 3만 3천 호의 택지를 개발하고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겠다. 과연 이것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맞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점은 없는 건지 이미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이미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던 사실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맞는지 자, 제2의 대장동 사태, 평택 지제 역세권 공공주택 개발 결사 반대. 저도 마찬가지 이것이 평택 시민 무시하는 평택시장 사퇴하라. 맞는 말 같습니다. 강제 수용 결사 반대 민간 개발 허용해라. 자, 우리 토지주들이 아직은 이제 소수입니다. 이제 앞으로 대연대를 통해서 비대위가 더 크게 국토부와 시장, 평택시, 그다음에 공공개발하려고는 LH를 상대로 토지주들의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뭐 지역구 의원들에게도 항의 서한을 보냈고 전화통화 비대위 쪽에서 통화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좌관과 통화도 여러 번 했고요. 일반 토지주들도 항의 전화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최대한 토지주의 입장에서 노력해 보겠다라는 지역구 의원들 보좌관진들의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사실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하면 이길 수 없는 그런 큰 벽에 부딪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우리 토지주 연합은 똘똘 뭉쳐서 보상협의를 끝까지 유리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세금에 대해서 양도세금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라는 게 있죠.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 그다음에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 이런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이고 부재지주, 농사를 직접 짓지 못하고 있거나 나대지, 건물이 없는 땅은 비사업용 토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용과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세금에 대해서 10%의 중과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공공택지 개발입니다. 국가가 나선 공익 사업용 공공택지 개발에 대해서는 각한 공이 사업용 비사업용 양도세금의 10% 정도의 약소한 감면 혜택은 있습니다. 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10%의 감면 혜택이 있다 정도를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 평택 시민의 입장에서 또는 평택 지제 역세권 토지주 입장에서 한번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토지주 입장에서는 정말 날벼락 맞은 사건입니다. 한지 개발이 돼서 좀 큰 수익을 기대했었는데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악재 중에 악재가 터진 셈이 됐고요. 더불어서 우리 평택시가 잘못 선택해서 우리 평택 시민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다. 평택시의 잘못으로 국토부가 지제 역세권의 3만 3천 호의 주택이 공급이 되는 것이 우리 평택시에는 어떤 건지 그걸 말씀드리면 평택 시민들에게도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평택시는 삼성 특수지역이긴 하지만은 도덕신도시가 거대 신도시로서 분양이 끝났고 지제 역세권의 동쪽 지역으로는 지제 역세권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 한지 개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택시청 중심의 구도심 지역에도 소규모, 중규모 단위의 지구 단위 계획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분양 속출하고 있고요. 아파트가 공급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공급이 많고 수요가 못 쫓아가는 이런 시장에 바로 내년에 지구 지정을 해서 7년 이내에 3만 3천 호의 또 중규모의 컴팩트 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국가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저는 토지주의 한 사람, 공인중개의 한 사람으로 말씀드리지만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에도 제 의견과 일치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국토부 관계자가 보신다고 하면 또는 평택시에서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검토하셔서 평택시에게는 어떤 정책이 더 맞아떨어지는지 또 과연 컴팩트 시티가
평택시와 시민에게는 어떤 유리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검토해 보시고, 또 우리 토지주들이 왜 이렇게 부르짖는지 이런 어려움을 한번 깊숙이 생각해 보는 서로 간의 입장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기를 기대하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